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부천시 병지역구는 세대 교체에 성공했습니다. 4선 중진 김상희 의원의 지역구에서 검사 출신의 초선 의원이 당선됐는데요. 이건태 당선인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과 의정활동 계획, 주요 공약까지 다시 짚어봤습니다. 핵심 내용 이정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부천 소사구와 역곡 1, 2동, 소사동 등 원미구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부천시 병지역구. 원도심 재정비는 부천병 지역에서 가장 크고 시급한 현안입니다. 이건태 당선인은 현재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지역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원도심의 주거 환경을 다시 재정비해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되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법이 4월 27일 날 시행이 됐어요. 우리 부천병의 원도심이 여기 충분히 이 지원 대상 지역으로 들어간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부천병 지역 원도심이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 당선인은 부천병의 신도시인 옥길 범박 지역의 교통대책도 언급했습니다. 차량기지 문제로 사실상 멈춰선 제2경인선에 신구로선을 통합하는 신규 철도 계획.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여기에 옥길동과 범박동을 지나는 역을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의 제2경인선과 불호선을 한 선으로 만들어서 인천에서 출발하는 선이 시흥 은계를 지나서 우리 옥길 범박을 지나서 온수 이렇게 가는 선으로 돼 있거든요. 민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그다음에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고 옥길 범박 옥길역이 빠지지 않도록. 또 옥길동과 범박동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교통민원을 해결할 방법으로는 이른바 한정면허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제약이 많은 철도 계획에 비해 광역버스 노선 확충은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몰려있고 그 외 시간에 수요가 부족하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퇴근 시간에만 다니는 그런 일단 한정면허로 주고 그렇게 해서 그 이제 운영이 되면 점점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그럼 수요가 늘어나면 정식면허로 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또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우선 확보하는 한편 현재 시행 중인 학교 운동장 주차장 활용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김포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7일 오전 9시 45분쯤 김포시 풍무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전기차에서 불이 나 한때 주차장 접근이 통제됐습니다. 차량 화재로 다량의 연기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김포소방서는 장비 25대와 인력 68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여 약 2시간 2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6회 계양구청장배 전국 양궁대회가 오늘 13일부터 5일간 계양 아시아드 양궁장에서 열립니다. 계양구청장배 전국 양궁대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전국 단위 대회로는 유일하게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구분 없이 실력을 겨루는 대회입니다. 이번 대회는 남녀 각 개인전과 단체전 등 4개 부문에 44개 팀 선수 182명이 참가합니다. 계양구는 경기장 시설물 주변을 정비하고 숙박시설, 음식점, 휴게시설 등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대회 기간 중 보건소와 협의해 응급의료진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김포시가 가로수 약 38,670그루에 대해 수목 가지치기와 병해충 예찰 방제 작업을 실시합니다. 김포시는 주요 도로변 교통표지판과 신호등을 가리는 가로수를 조사해 가지치기하고 태풍 등 우기 시에 가로수 쓰러진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고사목 등을 선제적으로 제거할 계획입니다. 또 시는 겨울철 고온 현상과 여름철 폭염 장마 등 이상기후로 인한 미국 흰불나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로수 약 2,500그루의 수간 주사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총선이 끝난 뒤에도 수도권 메가시티 이슈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김포시는 각각 경기 분도와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을 이어가며 갈등하는 모습인데요. 최근 인천 정치권에서도 부천 시흥을 포함하는 인천 500만 메가시티론을 들고 나와 지역 간 경쟁이 일어나는 양상입니다. 메가시티 정책에 대해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도시계획 전문가인 중앙대 마강래 교수를 통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최근 수도권에서 메가시티 서울에 이어 메가시티 인천까지 정치권 이슈로 공론화하는 모습입니다. 메가시티 정책은 원래 지방 도시들의 균형 발전으로 나온 말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그러니까 메가시티의 개념을 잘 모르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메가시티는 기본적으로 인구 그 1,000만 이상의 그 대도시권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 도시들이 기능적으로 연계되면은 그 기능적으로 연계된 큰 대도시권이 하나의 도시처럼 작동한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도권을 보면은 수도권 자체가 이제 메가시티인 거죠. 그리고 메가시티 중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슈퍼 메가시티예요. 만약 이런 슈퍼 메가시티 내의 여러 지자체들이 연계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죠, 부분적으로. 그렇게 된다라면은 그거는 이제 메가시티를 하나 만드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지자체 간 연계 협력을 통해서 그 주민들의 그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게 별도로 메가시티 내에 또 하나를 또 메가시티로 또 명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개념적으로 맞지도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 수도권 도시들이 바라는 메가시티는 다른 배경에서 출발한 것 같네요. 근데 우리가 이런 메가시티라고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지역과 지역이 연계되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연계되면은 좋은 게 상생을 위한 광역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를 지을 때도 지자체 간 협업을 하게 되면은 제대로 도로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철도도 마찬가지고요. 광역 소각장이라든가 화장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지역 간 연계가 굉장히 필요해서 제대로 된 위치에 제대로 된 규모로 짓게 하는 게 이제 본질이잖아요. 그러면 이 본질적인 걸 잘 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지역과 지역이 서로 연계되고 친해야 돼요. 지금 그런데 수도권은 이미 슈퍼 메가시티인데 그 안에서 특정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이래야 된다라는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개념이랑 정반대로 나가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도권은 기능적으로 많이 연계되어 있어요. 하지만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따로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광역시설들 아니면 초광역시설들을 제대로 놓기가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철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서로 뭐 이제 도로나 철도를 끌어가려다 보니까 그 노선도 효율적으로 배치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제 불편함을 겪게 된 거죠. 네, 듣고 보니 수도권에서는 메가시티 경쟁이 아니라 도시들 간의 연계 협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수도권에서 나오는 메가시티론과 지방에서 나오는 메가시티론은 완전히 결이 달라요. 지방은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다 보니까 집적의 경제를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방은 뭉쳐야 사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 메가시티가 필요한 거고요. 수도권은 인구가 너무나 많이 몰리다 보니까 외곽을 개발했는데 내부와 외부의 연계가 약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불편함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 연계성을 어떻게 잘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이 메가시티 논의가 등장한 거다. 우리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균형 발전이에요. 지금은 비수도권이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비수도권 메가시티를
그러니까 메가시티가 초광역 협력 전략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메가시티 전략은요. 그 메가시티를 구축해서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인구와 산업을 좀 억제시켜야지 되는 거고요. 비수도권이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면은 수도권에도 이런 류의 오염된 메가시티론이 나오지 않겠죠. 네, 메가시티 정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대 마강래 교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절차에 들어갑니다. 민주당은 7일부터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을 받아 오는 16일 선거를 치를 예정입니다. 국회의장직 도전 의사를 공식화한 인물은 6선 조정식 추미애 의원과 5선 우원식 정성호 의원입니다. 한편 국회의장은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후보가 차기 의장직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달 법원 경매에 붙여진 서울 지역 빌라 수가 18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공매 전문 기업 지지옥션의 집계를 살펴보면 지난 4월 서울 연립 다세대 주택 법원 경매 진행 건수는 총 1,456건으로 지난 2006년 5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빌라가 밀집해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했던 강서구가 5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천구가 14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은평구에서는 빌라 69채의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지지옥션은 전셋값이 급등했던 2021년 전후 높은 보증금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던 물량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빌라 경매는 한동안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교통할인카드인 기후동행카드가 서비스 시작 100일 만에 125만 장이 판매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27일 발매를 시작한 기후동행카드가 5월 5일까지 100일간 누적 판매량이 124만 9천 장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하루 이용자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달 2일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으며 지난 2일에는 하루 53만 명이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100일을 맞아 이용 후기를 들려준 시민 100명을 선정해 7월부터 도입되는 신규 디자인 기후동행카드를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경매 시장에서 수도권 상가의 낙찰률이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공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의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달 법원 경매에서 서울 상가 208건 중 33건이 낙찰돼 15.9%의 낙찰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상가 낙찰률은 지난 1월 21.5%에서 2월 15%로 떨어진 이후 3월 17.1%, 4월 15.9%를 기록하는 등 3개월 연속 1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의 지난달 상가 낙찰률은 16.1%, 경기도 19.7%로 10%대에 그쳤습니다. 지지옥션은 경기 침체로 상가 공실률은 오르고 임대료가 하락하면서 상가 선호도가 낮아진 것을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7일 오전 4천여 명을 태운 중국발 전세 크루즈가 인천항 크루즈터미널로 입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크루즈는 지난 5일 중국 상해에서 출발해 이틀 만인 7일 인천에 기항했으며 인천과 서울 등을 관광한 뒤 상해로 돌아가는 일정입니다. 로얄 캐리비안 선사의 스펙트럼 오브 더 시호는 지난 2019년 건조해 7천여 명을 태울 수 있는 16.9만 톤급 대형 크루즈로 인천에 입항한 크루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이번 크루즈는 당초 행선지가 일본 오키나와로 예정돼 있었지만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 등이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크루즈의 한국행을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